안녕하세요. 사업하는 미국 변호사 신천동 이식구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엄청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있고 이 비행기를 놓치면은 내가 그 미팅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미 비행기가 막 출발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 비행기를 타려면은 나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까요? 이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에서 나온 실제 사례에서는 비행기가 이렇게 정면으로 오는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내 가방을 탁 털썩 놓는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그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고 하는 사례를 이야기해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설득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언어적인 행동, 비언어적인 행동, 그리고 감정, 소통 등을 해야만 해요. 그런데 단순히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바로 협상의 핵심인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 협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우리는 매일같이 협상을 하고 지내는 것 같아요. 어떤 음식을 사 먹을 때도, 아니면 우리가 면접을 볼 때도, 계약을 할 때도, 누군가를 설득하고 누군가와 같이 교환을 하고, 이런 행위 자체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협상인 거죠. 이렇게 우리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이 책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를 읽으면 많은 부분이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나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세 가지 부분을 꼭 머릿속에 넣고 다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목표에 집중해야 된다는 점. 두 번째는 어떠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표준과 권위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상의 시간이 단 5초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항상 준비하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우선 이 목표에 항상 집중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는 어떠한 것을 협상하는 데 있어가지고 감정적으로 그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가 꽤나 있는 것 같아요. 쉽게 감정적이어지고 또 나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 원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그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협상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상대가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협상 상대방,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제3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맨 마지막에 신경 써야 할 상대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목표에 집중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식당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식당을 하는데 어떤 손님이 와서 음식을 시켰어요. 근데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손님이 이제 컴플레인을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그 식당 주인인 내가 아니 그거 손님 머리 아니에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과연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만약에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우리는 손님에게 만족스러운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식당이다 라는 본연의 가치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 손님한테 화를 내는 것이 아닌 좀 더 유연한 방법으로 그런 컴플레인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매 순간순간 어떤 협상을 할 때마다 과연 나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저도 이 책을 읽기 전에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지금 정말로 내 목표를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놓쳤던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어떤 협상 자리가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최우선순위로 놓는 그런 습관을 들여보시면 어떨까 한번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협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권위와 프레임을 이용하라고 해요. 이거는 이렇게 예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햄버거 프랜차이즈에서 햄버거를 하나 사 먹으러 갔다고 합시다. 마감 시간이 11시인데 10시 55분에 간 거예요. 근데 주문했더니 빵도 눅눅하고 야채도 눅눅한 그런 햄버거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이 회사가 가지는 가치, 항상 신선한 음식을 제공드리겠다라는 자신에게 씌워놓은 그 프레임을 이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감 5분 전에는 신선하지 않은 음식을 판매해도 되는 것인가요? 라는 그러한 논리인 거죠.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말한 말에 대해서 그것을 뒤엎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는 기본적인 심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협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프레임들을 이용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도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내가 만난 상대방과 협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프레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상대방이 행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부분을 하나하나 같이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 협상에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를 보면서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은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단 5초의 시간이 있더라도 준비를 해서 말하라는 부분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중요한 사람과의 미팅을 앞두고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는다던가,
또 아니면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지 않는다던가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협상이라는 것은 그 사람과의 논리적인 대결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마음을 얻어내는가가 중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협상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어떻게 협상을 이어나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5초를 이야기하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단순히 그 사람을 논리적으로 이기는 게 아닌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이 협상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의 책의 취지였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협상을 하는 것 같아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과 이번에 이렇게 하면은 이걸 해주세요. 혹은 동생들에게 이번에 이렇게 하면 이걸 해줄게 라고 하는 그런 사소한 것들도 다 협상의 일환이었던 거죠. 이렇게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협상, 어떻게 잘 해낼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 협상의 우위에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 와튼스쿨에서 13년 동안 최우수 강의로 뽑힌 이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는 책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저의 책 리뷰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주도 또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여태까지 신천동 29였습니다. 감사합니다.